안녕하세요, 빌리조입니다. 현재 미국 서부 시간 2월 18일 목요일입니다. 자, 오늘 또 장을 한번 보시죠. 오늘도 또 원래 한 장 초반쯤에는 한 마이너스 2% 가까이도 내리더라고요.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EMA 15일에서 좀 약간 걸치면서 좀 EMA 15일은 좀 지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맥트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크로스오버가 돼가지고 만나서 아마 또 이렇게 하락하지는 거의 바닥을 거의 보여주고 다시 이제 좀 약간 EMA 15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해보는데 일단 RSI가 60 정도니까 좀 많이 가열되어 있던 게 조금 약간 열기는 좀 식었다? 식어가고 있는 중이긴 해요. 일단 근데 또 걱정되는 거는 일단 모멘텀이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 봐가지고는 볼륨도 떨어지고 그래서 아직 좀 단정 짓기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EMA 15일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약간 지루한 행보장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또 세계 1등주를 보시죠. 세계 1등주는 EMA 60일을 이렇게 노란색 부분 있죠. 여기를 이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오늘 127불까지 내려갔네요, 거의. 그래서 저는 128불인가 그때쯤에 조금 주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원래 좀 더 사야 되는데 그 예약 매수를 안 해가지고 못 샀습니다. 그러니까 항상 예약 매수를 해놓으시면서 사야 된다. 애플 같은 경우에는 좀 빌빌 기고 있긴 하는데 애플이 그래도 아직도 독보적인 1등이에요. 애플이 지금 다른 기업들은 뭐 마소라든지 아마존을 아직도 똑같이 이렇게 1.84조 달러 이 정도 회사인데 지금 애플만이 유일하게 아직도 2조 달러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애플이 그래도 계속해서 팬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켜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세계 1등주 같은 경우에는 애플만 줍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JD 부자연구소 카페에서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조던 소장님께서도 혹시나 애플만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애플을 좀 덜어내고 QQQ로 해치를 하는 그런 것도 알려주셨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세계 1등주에 몰빵으로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전 테슬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애플을 계속 쭉 그냥 들고 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EMA 60일에서 마이너스 한 5%까지는 지지를 해줄 거다. 거의 EMA 60일이 바닥일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여기서 지지를 해준다는 소리는 한 120불대 후반, 127, 8불에서는 지지를 해주면서 계속 이렇게 좀 지루하게 이어가지 않을까. 그러다가 뭐 1등이 2등이랑 바뀌면 또 좀 애플을 좀 덜어내고 좀 더 이렇게 다른 그 2등에서 1등으로 치고 올라오는 그런 주식을 좀 사야겠죠.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또 사랑의 주식 또 테슬라는 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약간 제가 원하는 딱 그 스트라이크 존에 좀 들어왔어요. 제가 딱 그렸던 프로젝션에. 그래서 어제 저는 7주 주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감망만 했고 좀 지금 테슬라 사기는 진짜로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RSI도 50m로 내려와가지고 딱 이럴 때 주워가지고 그냥 가만히 들고 한 1년만 버티면 뭐 2배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꽤 좋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. 다만 좀 걱정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애매한 거는 일단 맥드가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뱅브로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봐도 아마 이게 진짜 그저께 바닥을 이미 보여준 것 같아요. 보니까 760불 이게 진짜로 바닥이 아닐까. 왜냐면 이 EMA 60일이 보시면 차트를 한 6개월짜리를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EMA 60일을 치고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도 제가 좀 이렇게 그려놨죠. 이거 또 보면 EMA 60일을 치고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테슬라도 지금 그때 한 11월 달쯤에 이런 때처럼 이렇게 EMA 60일이랑 15일이 이렇게 만나면서 좀 지루하게 이렇게 행보를 하지 않을까 한동안. 뭐 그냥 예측입니다, 예측. 그리고 차트를 보는 게 이제 제가 단타를 치려고 차트를 보는 게 아니고 매수를
좀 할 때 좀 제대로 해가지고 좀 심리적 안전마진을 얻기 위해서 이런 뻘짓을 하는 거잖아요. 솔직히 말해서 장기 투자자는 이렇게 크게 테슬라를 봤을 때 거의 이거 진짜 그냥 진짜 뻘짓이에요, 뻘짓. 근데 단기적으로 내 멘탈이 안 흔들리기 위해서 전 차트를 참고만 할 뿐입니다. 참고. 아무튼 테슬라는 지금 딱 죽기가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한 760불에 다시 좀 떨어진다 그러면 좀 더 죽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은 오늘 뭐 좀 조용한 것 같고, 그 다음에 VTI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EMA 15일에 살짝 걸쳐줘서 지금 제가 볼 때 슬슬 이제 타이밍이 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동생한테는 어저께 뭐 따로 말은 안 했는데 아마 이게 한 204불, 5불 이럴 때 딱 사면 좋을 것 같긴 해요. 그 다음에 우리 ARKG도 지금 EMA 15일 밑으로 떨어졌거든요. 그래서 이게 EMA 15일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봐야 되는 게, 이게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행보를 하는 건지 정확하게 좀 패턴을 읽고 좀 들어가도 되니까 좀 일단은 ARKG 같은 경우 저는 그때 한 2,000, 3,000불 정도치 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굳이 더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? 그래서 저는 그냥 막 어차피 그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샀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대기하고, 그 다음에 또 그 팔란티어 관련해가지고 우리 구독자 형님께서 하나 물어보셨는데, 팔란티어는 관심이 없으신가? 저도 팔란티어에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어요. 팔란티어 상장하기 전부터 저는 관심이 좀 있었는데, 그 제가 지금 따로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은 돈이 없어서 일단은 돈이 없어서 투자를 좀 못 하고 있고, 일단 이 기업이 뭘 파는지 제대로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. 제대로 이해를 못 하게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,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성장주를 투자할 때 저는 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그 CEO를 많이 본다. 창업자 CEO가 제일 좋은 그 CEO거든요. 그래서 일단 우리 또 팔란티어 CEO 하면 이분인데, 이분 찰리 로즈고,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. 예전에 한 10년 전에 찍은 그 찰리 로즈 쇼라고, 우리나라로 따지면 좀 아침마당 같은 그런 쇼가 있어요. 아침마당 같은 쇼.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많이 이렇게 좀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그런 토크쇼입니다. 그래서 여기 알렉스 카프가 이 23분 동안 좀 왜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창업을 하게 됐고, 그때 팔란티어가 창업된 게 2000년대 초반 한 2004년 이때였으니까 한 5년이 지나서 그때 인터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좀 약간 모습도 지금 보면 좀 더 젊어 보이죠. 알렉스 카프 이분은 또 이 피터 틸이라고 제로 투 원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. 피터 틸. 이분은 근데 책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페이스북에도 투자를 하셨고, 마크 저커버그한테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신 분이 있습니다. 이분 또 제일 유명한 거는 페이팔을 창업하셔가지고, 일론 머스크도 물론 창업 멤버였는데 피터 틸이 그때 당시에는 CEO였어요, 페이팔에. 그래서 피터 틸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를 몰아낸 적이 있습니다, CEO 자리에서. 그래가지고 또 그 썰에 관련돼서는 머스크 형님 위인전을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 2016년인가 아무튼 제대하고 나서 제가 피터 틸의 책 그 제로 투 원을 군대 있을 땐가 아무튼 읽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도 기억이 있는 게, 피터 틸의 책을 저도 좀 감명 있게 읽어가지고 이렇게 리뷰도 좀 남겼고, 일단 제로 투 원의 그런 그 핵심은 뭐냐면, 저도 이 책을 거의 한 1년에 한 번쯤은 다시 읽는 책인데, 독점 기업에 투자를 하고 독점 기업이 되어야 된다. 그래야만 성공을 한다. 뭐 이런 내용의 책이에요. 비즈니스 책인데 저는 원래 비즈니스 책을 잘 안 읽는 편인데 이 책만큼은 꼭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좋은 책입니다. 그래서 한번 꼭
그 제로 투 원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한창 군대 생활할 때 그럴 때 한번 피터 틸이 한국 TV에 나오더라고요. KBS에. 그래가지고 KBS 오늘 미래를 만난다 여기 가시면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하신 게 있어요. 그 제로 투 원에 관련돼서. 그래서 영상이 편하신 분들은 이 피터 틸 이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근데 피터 틸을 왜 얘기를 하냐면 피터 틸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의 공동 창업자예요. 그래서 이 미주미에서 보시면 이 이주호 앵커님께서 진짜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. 그래서 이게 12월 달에 나온 건데 이것도 한번 가셔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분께서 피터 틸이 어떤 삶을 걸어왔고 그리고 알렉스 카프라는 사람도 어떤 삶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세요. 그래서 알렉스 카프 같은 경우에는 그 로스쿨에다가 그 다음에 그 독일 그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또 무슨 철학 그 박사학위를 받았어요. 그래서 문돌이에요, 문돌이. 문과충인데 이 문과충이 근데 어떻게 데이터 기업을 이끌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정말로 잘 해주십니다. 일단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알렉스 카프라는 사람이 이 팔란티어 기업의 CEO로 있는 이유는 그 어떤 기업을 분류는 할 수 있어요. 데이터를 가지고. 그런데 그 분류를 하면 라벨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런 라벨링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인 문과적인 감성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좀 제갈량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. 데이터만 있으면 안 되니까.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CEO가 돼가지고 또 피터 틸은 그 페이팔 창업을 할 때 그때 CEO로 역임을 하면서 자기는 CEO가 되기 싫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피터 틸은 좀 투자자에 더 가깝지 창업을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알렉스 카프가 거의 모든 걸 이끌고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거의 17년째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이끌고 있는 수장이기 때문에 일단 CEO는 합격인데 일단 이 기업이 뭘 하는지는 좀 의문에 쌓여 있어요. 왜냐하면 팔란티어라는 그 기업 자체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반지의 제왕 보면 왜 구슬 있잖아요. 그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구슬이기 때문에 좀 약간 오묘한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저 말고도 이렇게 미주미에서도 설명하신 그 이주호 앵커님도 계시고 또 그 제가 좋아하는 세상학 개론 형님도 보니까 말씀을 좀 잘 해주셨어요. 팔란티어에 대해서. 근데 팔란티어는 저는 좀 약간 고민을 좀 하는 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워렌 버핏이 야구에 투자를 많이 빗대잖아요. 그래서 저도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야구에 좀 빗대자면 이 계속 공이 날라와요. 근데 공이 진짜 좋은 공이 날라와도 뭐 투자라는 거는 안 쳐도 돼요. 굳이 안 쳐도 되니까 팔란티어가 뭐 텐베거가 될지 뭐 아니면 뭐 그냥 뭐 망할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튼 자기가 생각을 할 때 이 기업이 괜찮다 싶으면 일단은 스킨 인 더 게임 그러니까 일단은 좀 돈을 좀 집어넣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구독자 형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항상 관심이 있었는데 투자를 좀 안 했는데 오늘 딱 차트를 보니까 아주 이상적으로 얘도 딱 보니까 지금 잘 떨어졌죠. 그래가지고 한 25불 때부터 뱅블로님도 줍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일단은 볼륨이 어제 엄청 많아가지고 락업 물량이 풀렸나 봐요. 락업 물량이 9월 30일 날 직상장이 됐기 때문에 그 락업 피리오드가 6개월이거든요. 저도 제 그 회사 스톡 옵션이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6개월인데 그래서 결국은 3월 말에 풀린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좀 일단 팔란티어에 대한 그런 좀 기업에 관심은 있어요. 관심은 있고 그리고 이 창업자 뭐 피터 틸 그리고 알렉스 카프 두 분 다 진짜 천재입니다. 두 분 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천재들이에요. 괜찮긴 한데 뭐가 좀 쎄해가지고 일단은 좀 일단 보류. 일단은 좀 보류. 왜냐면 이게 야구로 따지면 어떤 볼인지 일단은 예측이 안 돼요. 그래서 뭐
지나가도 돼. 지나가도 돼. 그거는 어차피 내 돈이 아닌 거니까. 그래서 일단 팔란티어는 좀 패스를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제 마음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. 제 마음이 갈 때 같아가지고. 그래서 아무튼 오늘 결론은 그 나스닥이 좀 내렸어요. 내렸는데 지금 EMA 15일에서 좀 이렇게 받쳐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, 지금 맥트도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거 봐서는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 세계 1등주는 좀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 딱 지금 EMA 60일 딱 129불인데 이때 딱 걸려가지고 정말로 딱 줍기가 좋은 타이밍입니다. 그래서 애플을 줍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 좀 줍줍을 하기가 좋지 않을까 싶고, 그 다음에 테슬라는 지금 보니까 이게 한 그저께 이미 바닥을 좀 다진 것 같아요.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한 750, 60 이때 사이를 좀 뱅브로님께서도 바닥으로 보시고, 저도 아마도 거기가 저는 바닥을 한 720에서 한 750 이 사이가 아닐까 싶어서 일단은 저는 좀 대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바닥에서 딱 잡는다기보다는 저는 이미 그저께 좀 7주 정도 주었기 때문에 굳이 더 줄 필요까지 없으니까, 뭐 그래서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한 760불 정도 떨어지면 그때 알람을 좀 설정을 해가지고 좀 상황을 봐서 좀 더 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 또 ARKG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EMA 15일에서 이렇게 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이게 한 2, 3일은 좀 더 지켜봐야 이게 올라가는 추세인지 내려가는 추세인지 좀 알 것 같아서, 혹시나 ARKG를 좀 사시려는 분들은 지금 사셔도 될 것 같긴 한데, 그냥 RSI도 딱 50m 내려와 있고 지금이 그래도 좀 죽기는 좋은 타이밍이긴 해요. 그런데 좀 지켜보다가 한 하루 이틀 정도만 지켜보다가 이게 내려가는 추세인지 올라가는 추세인지 정확하게 좀 방향을 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. 그 다음에 또 팔란티어에 관심이 있습니다. 관심은 있는데 일단 제가 확신이 안 쓰고, 그리고 저는 주식을 살 때 항상 그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많이 하는데 테슬라 매도는 언제 해야 되는지도 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. 세계 1등주를 하는 이유는 세계 1등이 2등이 되면 판다 이런 게 너무 좀 쉽기 때문에 하는 건데, 팔란티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좀 쉽기도 해요. 테슬라 같은 경우에 저는 투자하는 이유는 일론 머스크 때문에 투자하는 건데, 일론 머스크가 나오면 뭐 좀 하나 둘씩 좀 정리를 할 그런 생각도 있어요.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. 팔란티어는 좀 지금 보류를 하는 게 일단 매도할 타이밍이 제대로 감이 안 와요. 이게 10년을 진짜 들고 갈 수 있는 건지도 감이 안 오고, 그래서 일단 지금 만약에 공부를 할 거면 지금이 딱 들어가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 주식 자체가 좀 오래되지 않은 주식이기 때문에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, 이것도 보니까 EMA 60일에 딱 걸치면 거기가 거의 죽기가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일단은 대기. 그래서 주울 거면 좀 적당하게 자기가 잃어도 될 정도만 주우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영상 마무리 짓고 좋아요,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